흔히 또 부정탈 수 있는 물건들, 대체로 보면 이제 당근마켓에서 이런 데서 이제 중고 거래를 많이들 하시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풍수에 살고 풍수에 죽는 풍생풍사입니다. 실시간 때 잠깐 김은방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 김은방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한 1박 2일 정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오늘 특별히 또 김은방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김은방은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방향,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조금 고전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현대적으로는 어떻게 김은방을 해석을 해야 되는지 오늘 낱낱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일단 화면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김은방의 현대적 해석이라고 되어 있고, 자향별로, 아파트 거실 방향별로 김은방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조목조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다음 장에 보시면 일단 김은방의 위치, 흔히 김은방이라는 거는 북동하고 남서를 서로 연결한 방향이고, 옛날에는 이제 귀신이 왔다 갔다 하고, 조금 좋게 얘기하면은 신성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방향도 많은데 남서와 북동이어야만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향이 있고, 이 방향을 만약에 계절로 비유를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북쪽은 겨울에 해당이 되고, 동쪽은 봄에 해당이 되고, 남쪽은 여름, 서쪽은 가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요 사이사이에 있는 데가 바로 다 환절기에 속하겠죠. 그래서 겨울, 봄, 환절기, 봄, 여름, 환절기, 여름, 가을, 환절기, 가을, 겨울에 또 환절기가 있는데, 여기서 왜 하필 북동하고 남서가 기문 방향에 해당이 되냐, 이렇게 하면, 봄 같은 경우는 여기 양의 기운이죠. 플러스라고 되어 있고, 양의 기운이라고 할 수 있고, 여름도 양의 기운이라고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기운으로 따지면. 그 다음에 가을부터 해서 음의 기운으로 들어가는 거죠. 가을도 음의 기운, 그 다음에 겨울도 음의 기운인데, 음의 기운하고 양의 기운이 교차가 되는 곳이 바로 여기 북동이라는 거죠. 끝이 있고, 겨울이 끝나고, 이제 음의 기운이 끝나고, 양의 기운이 교차가 되는 곳. 그래서 기운이 굉장히 혼잡스러운 곳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남서도 보면은, 여름의 기운이 양의 기운이니까 양의 기운이 끝나고 이제 음의 기운으로 넘어가기 위한 그 길목에 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양의 기운과 음의 기운이 서로 교차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굉장히 혼잡스러운 그런 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환절기가 4군데가 있는데, 여기 남동쪽이 있죠. 봄하고 여름 사이에 여기도 환절기인데 왜 여기는 안 좋은 곳이 아닌가 하면, 봄하고 여름은 같은 양의 기운이라는 거죠. 그래서 양의 기운에서 양의 기운으로 넘어가는 환절기이기 때문에 크게 기운이 다르지 않죠. 똑같죠. 양의 기운입니다. 그리고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기운도 역시 음의 기운에서 음의 기운으로 넘어가는 환절기이기 때문에 여기도 음의 기운하고 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크게 환절기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음에서 양의 기운으로 넘어갈 때 바로 이 시점이 방위로 따지면 북동 방향이죠. 북동. 그 다음에 양의 기운에서 음의 기운으로 넘어가는 이 방위가 바로 남서 방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운이 굉장히 혼잡스럽기 때문에 자칫하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은방이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북동하고 남서를 연결한 이 방위가 바로 김은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거실의 자향별로 김은방의 위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남향이죠. 남향이 제일 많으니까 일단 거실 기준으로 일단 남향입니다. 이 현관 기준이 남향이 아닙니다. 거실로 봤을 때 북동하고 남서를 연결한 이 파란색 띠가 김은방에 해당이 되는 거죠.
흔히 얘기할 때 거실 중심에 서가지고 양팔 간격, 폭은 요 정도 될 것 같고, 여기에 제일 안 좋은 게 이제 문이나 창문이 있을 때, 요때 이제 가장 안 좋은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기 작은 방에 걸치기 때문에 당연히 샤시에 창문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북동쪽 같은 경우는 주방에 주로 이제 남양집들 같은 경우는 주방이나 다용도실 아니면 욕실 여기에 이제 많이 걸리는데 남서쪽 같은 경우는 좀 그렇지만 북동 같은 경우에도 같은 기문 방향이지만 북동이 굉장히 기운이 더 셉니다. 토로 따지면 큰 토가 되니까 기운이 훨씬 더 세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욕실이 있게 되면은 주로 이제 원인 모를 악취가 이제 날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는 별의별 방법을 다 써도 이상하게 악취를 좀 잡을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임상에서 많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여기는 이제 기문방 쪽에는 욕실이나 화장실, 창고, 뭐 쓰레기장 요런 거를 아예 만들지를 않았죠. 그래서 굉장히 기운 자체가 안 좋은 기운이고 모든 걸 좀 썩게 만드는 그런 부패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많기 때문에 아예 여기는 뭐 욕실, 화장실, 창고, 쓰레기장을 만들지 않았던 거죠. 옛날부터.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내가 설계를 할 수 있는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반드시 북동 방향하고 남서 방향을 연결했을 때 특히 북동 방향에 욕실을 배치를 안 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문 방향에 가장 많은 질문이 침대를 놓게 되면은 기문방에 어떤 영향을 받나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침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 부딪히는 부분이 여기 보라색 띠로 돼 있죠. 이 보라색 띠가 이제 문이나 창문이 됐을 때는 이제 안 좋다는 거지. 여기에 그 기문방에 침실이라든가 책상이 있을 때 뭐 피해를 입냐 없냐, 요거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쁘게 얘기하면은 뭐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방향이고 좋게 얘기하면은 좀 신성한 방향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청결 그리고 정리정돈을 잘 해주시는 게 더 낫겠죠. 그런데 여기에 관한 그 대처 방안을 또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이 이렇게 되겠죠. 흔히 요 세 가지가 기문 방향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소품들입니다. 첫 번째가 욕실이 만약에 걸렸을 때는 공기정화용 간접식물, 화장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관음죽이 되겠죠. 꼭 관음죽이, 요게 관음죽이고 꼭 관음죽이 아니더라도 미니 화분들을 놔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교 소품이죠. 종교 소품을 기문방에 해당되는데 만약에 이쪽에 그 아이가 뭐 쓰는 책상이 있는 방향이다. 그러면 여기에 종교 소품을 두셔도 되고 또 침대 방향이 있다. 크게 상관은 없지만 여기에 종교 소품을 가까이 두시는 것도 괜찮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풍수 소품이 되겠죠. 요거는 이제 제가 풍수 재활용품으로 활용하고 있는 풍수 나침판, 나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 골라가지고 요렇게 배치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이 남서향 칩입니다. 거실이 남서향일 때 기문방의 위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남서와 북동을 연결한 이 파란색 띠가 되는데 공교롭게도 남서향 같은 경우는 남서도 창문이 걸리고 북동도 대체로 창문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둘 다 여기에는 문이나 창문이 없어야 되는데 일단 창문이 다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안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는 정리정돈을 잘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흔히 또 부정탈 수 있는 물건들 대체로 보면 이제 그 당근마켓에서 이런 데서 이제 중고 거래를 많이들 하시는데 거기서 좀 철제 제품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동티가 많이 날 수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철제 제품을 이 기문방에 두신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흔히 이제 이런 케이스죠. 프라이팬 뭐 한 번 사용 내지는 미사용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해서 이제 갖고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를 여기 기문 방향에 놓을 때는 안 좋은 기운이 훨씬 더 증폭이 될 수 있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도 물론 대처 방안은 있습니다. 요게 되겠죠. 역시 관엽식물 허리 정도 높이 되는 관엽식물을 이쪽에 놔두시면 되겠죠.
거실 쪽에 두셔도 되고 뒤에 발코니 쪽에 두셔도 되는데 식물이 자꾸 우리 집에서 죽어나간다 그러면 식물을 더 이상 키우지 않으시는 게 더 낫습니다. 자꾸 죽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식물을 갖고 들어오면 우리 집에서 어쨌든 죽어서 나가게 되는 그런 형국이니까 그닥 그렇게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물론 정교소품 또 풍수소품을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남동향 집이겠죠. 네. 남동향 집이고 여기는 기문방하고 우리 집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보라색 띠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문하고 창문이 있으면 안 좋은데 남동향은 거의 벽에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동향은 대체로 기문방에서 조금 자유롭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벽이라서 기문방에는 해당 사항이 없음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죠. 그 다음에 동향이 또 많으니까 동향을 한번 보면 역시 문하고 창문이 있으면 안 좋은데 여기는 거의 살짝 이렇게 걸쳐져 있죠. 걸쳐져 있는데 대체로 방이 전부 다 기문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기문방에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기문의 영향은 크게 없다는 거 그렇게 알아주시고 요것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방이니까 아무래도 식물보다는 정교소품이나 풍수소품을 활용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원주택이죠. 전원주택에 보시면 주로 이렇게 정원석을 이렇게 많이 놓으십니다. 특히 뭐 석등이라든가 여기는 길쭉한 게 석등이라서 이렇게 석등이라 표시되는데 길쭉길쭉한 돌들 있죠. 이런 것들을 전원주택에 많이 놓게 되는데 특히 높이가 1m 이상 되는 돌을 이렇게 남서 방향이나 북동 쪽에는 기문 방향에 역시 두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귀신을 불러 모으는 그런 돈이 된다. 돌이 된다, 돈이 된다가 아니고 유령석 뭐 이런 게 됩니다. 그래서 안 좋은 기운을 집안으로 빨리 제촉하는 그런 형국이 되겠죠. 그래서 1m 이상 되는 돌을 남서나 북동 방향에는 절대 세우지 않는다. 요거 참고 한번 해보시고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나의 그 의지로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처음에 설계할 당시부터 이렇게 함몰을 시키는 게 조금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도면에 함몰이 없어야 된다 했는데 기문방만큼은 살짝 이렇게 함몰을 주는 거죠. 그래서 기문방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주로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이 훨씬 더 기문방에 대해서 민감하게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죠. 제가 뭐 일본을 뭐 찬양하고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냥 학문으로서 민족 감정을 좀 배제시키고 학문으로서 그거를 봤을 때는 좋은 거는 좀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게 제 주의니까 어쨌든 요거는 기문방은 일본에서는 굉장히 활용을 잘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건물을 짓는가는 다시 다른 지도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보면 일본의 총리가 일하는 총리 대신 관저입니다. 일하는 곳이고 여기는 총리가 잠을 자는 곳입니다. 일하는 곳에 기퉁이는 그냥 그대로 있죠. 근데 잠을 자는 곳의 기퉁이는 이렇게 일부러 함몰을 시켰습니다. 이게 북동 자리죠. 집 중앙으로 봤을 때는 북동이기 때문에 이쪽에 특히나 일본에서는 북동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동을 이렇게 이제 함몰을 시켰고 일본에는 이런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요거는 특허청이라고 되어 있죠. 일본의 특허청인데 역시 북동 쪽에 이렇게 함몰을 시켰고 아예 그냥 기퉁이 다 이렇게 지금 함몰을 시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건물도 무슨 쇼핑몰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또 북동 쪽에 이렇게 함몰을 시켰죠. 일본에는 이런 건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쪽에 또 함몰, 또 여기도 또 함몰, 또 여기도 함몰. 어쨌든 뭐 북쪽 비슷하게 가면 다 그냥 함몰을 시켜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많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어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전원주택을 지으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북동 쪽하고 남서쪽을 좀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안 좋은 기운을 좀 불러들일 필요는 없으니까 네,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준비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단 1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공유까지 한번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